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이번에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의 탄생 배경을 알면 과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는 본인들은 이제 출발을 성균관이 1398년 명륜 이전한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법정대학이 성균관대에 존재합니다. 법과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대학이고 여기에 이제 법학과가 있게 됐던 거죠. 이거에 이어져서.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우리나라에 로스쿨이 도입이 되면서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법학과를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성균관대에 로스쿨이 도입이 되니까 법학과를 폐지를 하게 되고 그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TO라고 부르는 이 법학과 인원을 자유전공학부로 2009년도부터 뽑아왔던 겁니다. 이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새롭게 재편이 되면서 2012년에 글로벌 리더 학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재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맥락은 원래 무슨 과였다? 법학과였다. 그죠?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구나. 왜? 교수가 비슷하게 유지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글로벌 리더 학부를 이제 학교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공공정책 및 사회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를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표로 삼는다. 한마디로 공무원 만들고 법조인 만들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 글로벌 리더 학부는 들어가게 되면 트랙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법무 트랙, 지향점이 뭡니까? 법학 전문대학 진학 및 법 전문가 양성. 이렇게 로스쿨 진학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는 거죠. 정책학 트랙은 뭐냐? 공직 진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스쿨 가거나 우리 공무원 시험 보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글로벌 리더 학부에서 지원을 한다. 대놓고 이렇게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더 보면 학업기간 동안 행정, 입법고시 등을 통한 공직 진출 딱 명확하게 되어 있죠.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를 통해서 공직 진출하는 것을 돕겠다. 그리고 법조인 쪽으로 가야 되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국제기구 및 글로벌이니까 각종 NGO 진출을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글로벌 리더 학부를 나오게 되면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거나 국제기구 전문가나 정치인, 교수,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활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글로벌 리더 학부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게 되는 거죠.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글로벌 리더 학부가 68명 뽑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0 뽑고요. 학생부 교과로 10명 뽑고 논술로도 언어형, 수리형 나눠서 10명, 5명 뽑고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나형으로 23명 뽑습니다. 골고루 뽑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올해부터 유행하는 자율전공 이런 형태가 되니까 몇 명 더 여기에 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100명은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학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에 입학을 할까 살펴봤더니 역시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최종 등록자 70%컷 이걸로 지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1.57 등급이 70% 컷이었고요. 엄청 높죠,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2.93 등급이 70% 컷이었습니다.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2.93이 일반고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 성균관대도 특목고 학생들을 선호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 또 특목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부 종합 2.93의 성적은 일반고의 성적이라기보다는 특목 자사 이쪽의 아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 100분위 기준으로 나군에서 92.83%의 높은 성적을 수능 성적을 거둔 아이들이 70% 컷으로 합격을 하고 있다. 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과 취업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대학 알림이를 살펴봤더니 공식적으로 공시한 자료가 되는 거죠. 성균관대의 대학원 진학률은 좀 명문대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죠. 14.9, 15.0, 13.1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글로벌 리더 학과는 32.5, 27.5, 21.8 대단히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학부 때 열심히 해서 합격하기도 하지만 또 적을 이제 없이 공부하기는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부 때 되지 않으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원에서 한 학기 하고 휴학하고 뭐 다시 시험을 도전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성균관대가 굉장히 취업이 잘 되는 대학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76, 78.5, 76.5 어마어마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글로벌 리더 학부는 76.9, 61.2, 50.0 막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취업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고 학부 때 각종 고시나 로스쿨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은 일단 뭐 따로 특정 소속되지 않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합격 현황에 따라서 취업률은 들쑥날쑥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리더 학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을까 봤더니 일단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 측에서 우리가 이제 2012년에 생겨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48명의 졸업생들이 있더라. 이 졸업생들을 살펴봤더니 일단 로스쿨부터 보게 되면 2013년에 졸업생 얼마 안 될 때 성균관대 로스쿨에 4명, 서울대 로스쿨에 1명에서 5명이 갔고 이제 2014년에 7명, 2명에서 9명이 갔고 2015년에는 5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점점 늘어나더니 2020년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11명, 서울대 2명, 중앙대 로스쿨 5명, 이화여대 1명, 건국대 로스쿨 2명, 경북대 로스쿨 2명에서 23명이나 우리 로스쿨에 합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그때 로스쿨에 다 합격하는 건 아니고 뭐 졸업생도 있고 섞여 있겠지만 그냥 비중으로 보면 2020년이 58명이었는데 그냥 23명 정도 합격했다고 그러면 와, 로스쿨 정말 많이 합격하는 그런 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로스쿨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5급 공채 그러니까 행정고시 그다음에 옛날로는 외무고시지만 이제 국립외교원 들어가는 거죠. 입학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법고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입법고시는 인원을 얼마 안 뽑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험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 행정고시 2015년에 1명, 16년에 행정고시 4명, 그리고 17년에 5명, 그다음에 17년에는 국립외교원과 입법고시도 1명씩 있었네요. 18년에 행정고시 2명, 19년에 행정고시 8명. 한 과에서 여러분들 행정고시 8명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무려 20명이나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48명 중에 로스쿨이 100명이 넘게 갔고요. 여태까지 그 졸업생 숫자로 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행정고시는 20명이나 합격했으니 얼마나 잘 합격하는 그런 과냐 이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시를 안 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적성에도 안 맞고 해서 그런 친구들은 또 뭐 GS 리테일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도소매, 제조업 다 분야별로 나눠놨는데 금융에는 국민은행, 뭐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렇게 썼네요. 뭐 그랜드 하얏트, 부동산의 롯데 자산개발, 그다음에 운송 유통업에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운영관리, 한국유통공사, 언론업에 채널A, 조선일보, 2대12,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많이 갔네요. 아무래도
과의 특성이 있으니까 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국민보험공단, 중부발전연구공단, 좋은 다 공기업들이죠. 요런 데 많이 가 있고, 그리고 그냥 공공기관 말고 우리 고시 말고 공무원으로도 13명이 가 있다라 해서 65명이 꽤 괜찮은 직장에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금융공기업 일반 기업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몇 명이 졸업했는데 100명 로스쿨 가고 20명 고시 합격하고 65명이 괜찮은 학교에 괜찮은 기업에 갔으니 우리 글로벌 리더학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학과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부의 진로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높은 대학원 진학률, 이게 그 이공계 못지않게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마 고시 합격 여부랑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업률은 해마다 기복이 심하다. 고시 등을 준비하기에 사회 진출 기간은 조금 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합격이라는 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 기간은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취업률은 그 합격률에 따라서 해마다 학과 취업률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로스쿨 진학이 가장 강세다. 그거는 이제 출발 자체가 법학과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아예 대놓고 학과 목표에 로스쿨 가는 애들, 행시 보는 애들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쿨 포함 각종 고시 등에 대한 학과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 고시 등의 진로가 아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서 난 뭘 해야 되지 방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 학부는 참 좋은 학과인데 누구한테는 고시를 목표로 하거나 로스쿨을 가거나 뭐 이런 공직 쪽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학과이지만 아닐 경우에는 가서 굉장히 방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리더학부 지원 전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점수가 뭐 어떤 이렇게 딱 보고 이거 서울대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성균관대 넣어서 여기 넣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 후에 지원을 하게 되면 글로벌 리더 학부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